자, 됐고요.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연충 할게요. 연충. 드디어 연충이 나온다. 퇴충은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제 연충입니다. 연충. 자, 방금까지 했던 건 외부 적립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을 했다면 지금은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인 연충입니다. 번지 잘 찾아오세요. 해보자. 보시면 자, 우리가 전기말의 추계액이 100원이다 라는 건 전기말 부채 잔액이 1000원이다, 100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맞죠? 동의되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연충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퇴충을 했죠.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 퇴직금 쪽 부채 있죠. 퇴직금 쪽 부채가 퇴충이 있고 연충이 있죠. 무조건 우리가 부채에서는 퇴충이 먼저 먹습니다. 나머지가 연충이 먹어요. 표정이 무슨 말이 뭘 먹어?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기말에 우리가 전년도 말까지 5%는 외부 적립 없더라도 인정해줬다라고 가정. 그래서 세법상 퇴충 잔액, 즉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우리가 미리 인정해주는 부채인 우리가 퇴충이 5원이 있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 95원만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죠? 근데 제가 아까 연충이라는 부채는 뭘 해야 인정해 주는 부채라고요? 그렇죠.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지 외부 적립이 없는데 95원 인정해 주겠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된다라는 건 어디에다가 예금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의 95원만큼은 있어야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확실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건 제가 지금 드는 사례는 일반적인 회사고 우리 시험에 또라이들 나오니까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는 일반적으로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큼 예금 잔고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금을 전년도까지 95원을 넣어놔가지고 우리가 전년도까지 우리가 연충이라는 부채로 95원을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 자, 그랬다가 실제로 종업원이 퇴사를 했대요. 퇴사를 해가지고 퇴직금이 40원이 나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나갔을 때 그럼 우리가 이 40원이 나간 건 우리가 평균적으로 나갔다라고 봐요. 평균적으로 나갔다라는 건 부채 중에서 5%는 퇴충, 나머지 95%는 연충. 맞죠? 그러면 퇴직금 나간 것도 5%만큼은 회사가 직접 준 거고 나머지 95%만 퇴직연금 운용자산. 물론 플레임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줄 거예요. 그래서 예금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그래서 나머지 95%는 예금에서 나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2원은 5%, 그렇죠? 회사가 직접 준 거. 그 다음에 나머지 38원은 회사가 예금에서 나간 거.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말에 또 회사가 추정해야지, 추계액. 자, 추정해 보니까 추계액이 200원이 있대, 200원. 그럼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추계액이 부채 잔액이죠. 근데 여기 퇴직금 쪽에서의 부채는 1순위가 무조건 퇴충이 먼저 먹고 들어가요.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퇴충이 얼마 있어요? 기말에. 기초에 5원 있었다가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나간 것만 세법은 퇴충가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 5원에서 2원을 빼면 3원이 남습니다. 3원이. 맞죠? 3원이 남으니까 우리가 요거 일단 쓸게요. 안 쓰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니까. 그래서 요 추계액 있잖아요. 요 추계액에서 세법상 퇴충의 기말 잔액이 3원입니다. 5 빼기 2니까. 맞죠? 그럼 나머지 197원은 어떤 것으로 인정해 준다? 197원은 연충. 세법상 연충의 연충.
기말 잔액으로 197원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정해줘요? 예금 잔고가 197원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말에. 맞죠? 예금 잔고가요. 그럼 예금 잔고가 197원 있어야 되니까 197원 다 넣어요? 올해? 아니죠. 95에서 38, 그래서 빼면 57인가는 있어요. 그럼 57은 있으니까 올해 새로 140원만 더 내주면 돼요. 맞죠? 그래서 57 있는 거에서 140원 더하면 한 197원이 예금 잔고가 될 거예요. 되세요? 95 있었다가 예금에서 나가면 예금 잔고 57원일 거거든요. 그럼 197원의 잔고가 되려면 140원을 새로 불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회사들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 또라이들 내거든요. 됐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예금의 기말 잔액이 197원 낸다. 자, 이제 이걸 분계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험엔 분계로 내겠지 그림을 안 냅니다. 자, 해보면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회사가 이제 장부의 장부는 외부 적립, 내부 적립 가리지 않고 다 퇴직, 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로 잡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100% 다 잡고요. 그래서 장부는 전년도까지 차변의 퇴직급여, 그렇죠?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그렇죠? 잡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년도까지 이거는 어떤 분계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넣은 분계입니다. 이 분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쓸모없어요. 그렇죠? 그냥 95원 예금 잔고가 있다라는 건 전년도까지 예금을 95원 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 분계는 의미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자, 그리고 요 아래는 분계 없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셨을 때 연충이라는 개정과목 배우신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어떤 회사를 내냐면 회계 기준을 잘 지키는 회사만 내요. 잘 지킨다라는 건 연충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이 분계는. 응? 연충 개정과목 안 잡는다고요. 다 퇴충으로 잡아요. 여러분들이 외부 적립, 내부 적립 안 가리고 다 퇴충이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표정 안 좋으신데? 아니 연충이라는 거 안 배우셨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배우시지 않나? 여기에서 법인수에서 연충 없어요, 여러분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세법이고 회사는 외부 적립, 내부 적립 안 가리고 다 퇴충 잡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연충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 퇴충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미리 비용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장부는. 자, 그러면 여기. 단기에 우리가 현금에서 2원 나갔고 그 다음에 예금에서 38원 나간 거 있죠. 이거 장부지 지금 회계 아닙니다. 장부지 세법 아닙니다. 근데 장부는 미리 비용 퇴직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용으로 적은 게 100원이잖아요. 100원. 근데 이 100원을 다 퇴충이라는 비용 인정받았죠. 퇴충이나 부채로 인정받았죠. 그럼 이제 나갔을 때는 또 비용하면 안 되잖아요. 비용하면 안 되니까 퇴충하고 다상기하겠죠. 왜냐면 연충을 안 잡았기 때문에. 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단기의 설정. 단기의 설정인데, 우리가 지금 장부상 설정 전 잔액은 퇴충이 60이죠. 맞죠? 60. 근데 기말에 있어야 될 부채는 200이잖아요. 그럼 200에서 60 이미 있는 걸 뺀 나머지 140원을 퇴충으로 설정할 거예요. 차변의 비용 잡고요. 그리고 예금에 140원 넣었고 예금에 140 넣은 요 불입분계한 거예요. 불입분계. 불입분계한 거고 아래에 연충이라는 부채로는 설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항상 분계 없는 건. 자, 이제 세법으로 갈게요. 세법. 자, 근데 우리가 세법은 이제 요 그림을 보셔야죠. 요 그림을. 요 그림을. 자, 그러면 세법은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으로는 5원을 미리 비용으로 인정해줬죠, 여러분들. 그래서 퇴충으로는 5원. 맞죠? 그 다음에 전년도까지 예금에 95원 넣었어요.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 이러는 거예요. 오, 야, 종업원 퇴직금 주기 위해서 전년도까지 우리가 예금 잔고를 95원을 유지했네. 그럼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확실하게 줄 수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전년도까지 부채로 인정을 해줄게. 근데 너희들은 연충이다. 세법이니까. 연충. 그리고 미리 비용으로 95원 인정.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미리 우리 부채로 인정을 해주면 미리 송금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단기 지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간 게 현금으로 이거는 회사가 직접 준 거죠. 2원. 그 다음에 나머지 38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나간 거죠. 근데 우리가 장부에서는 다 퇴충하고 상계할 거란 말이에요. 연충이라는 계정과하고 잡지 않기 때문에. 맞죠? 하지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실 게 우리가 퇴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비용 인정받은 건 5원이고요.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인정받은 건 비용으로 95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 현금으로 준 건 미리 우리가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세법상에서 미리 인정해 준 비용은 5원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 현금을 준 건 세법도 퇴충하고 상계하는 거 똑같아요. 되시겠어요? 오케이. 하지만 요 예금 잔고가 기초에 95원이 있었죠. 기초에 95원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부채로 인정받은 부채는 퇴충이 아니라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인정받은 거잖아요. 맞죠?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인정받고 미리 비용을 인정받았죠. 맞죠? 그러면 퇴직금을 퇴직연금 운용자산 예금에서 나갔을 때는 또 비용하면 이중비용이잖아요. 맞죠? 이중비용이기 때문에 세법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미리 비용으로 인정받은 게 있으니까 연충하고 상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죠요? 그래서 얘를 연충하고 상계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이게 다른 이유가 세법은 다 외부 적립이든 내부 적립이든 미리 비용으로 인정하는 건 다 우리가 미리 부채로 인정해주는 계정과목 다 퇴충이에요. 맞죠? 하지만 세법은 우리가 외부 적립 없더라도 미리 인정해주는 부채는 퇴충이고요. 맞죠? 외부 적립이 있어야지만 미리 인정해주는 부채는 연충이에요. 달라요, 달라. 자, 이제 단계 설정 해보면 자, 일단 요거 해볼게요. 요건 좀 여러분들 어릴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설정이 우리 세법은 두 개죠. 퇴충, 연충 따로. 그럼 퇴충이 퇴충. 세법상 퇴충의 설정 해보면 자, 지금 현재 세법은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가 퇴충이죠. 요걸론 하나도 인정 안 해줘요. 지금 현재. 맞죠? 그래서 200원에 빵프로. 맞죠? 빵프로. 지금 퇴충이라서 퇴충. 빵프로. 요게 우리가 기말의 퇴충 잔액. 근데 지금 퇴충의 설정전 잔액 얼마 있어요? 기초에 5원 있었다가 지급할 때 2원 감소했으니까 설정전 잔액은 3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을 설정해야 되는 거고 아까 퇴충에서 이미 했었지만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환입돼서 과세해버리는 효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퇴충의 설정이 마이너스면 0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아까. 그렇죠. 그래서 세법은 0.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미리 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충 할게요. 연충. 세법상 연충의 설정.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세법상 퇴충의 기말 잔액은 3원이에요. 맞죠? 3원입니다. 3원. 왜냐하면 기초에 5원 있었고 2원 줬으니까 3원 설정된 잔액. 그럼 0원을 설정했으니까 3원 남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나머지 100
97원만 우리가 기말에 연충이 될 수 있는 잔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써놨죠. 여기다 아예 대놓고 197원이라고. 되셨어요? 근데 연충의 설정전 잔액은 기초에 95원 있었다가 그다음에 줬을 때 38원 줄였죠. 줄였으니까 설정전 잔액은 57원이고요. 그러면 140원이 올해의 연충의 설정 한도가 됩니다. 140원. 그럼 대변의 연충 140, 차변의 비용 14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서 어떻게 줄 거냐면 아까 이미 미리 했으니까 바로 할게요. 이게 전년도까지의 세법의 설정 한도죠. 대충 설정 한도. 맞죠? 대충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맞죠? 외부 적립 없는 건 추정되는 거예요. 적립 안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퇴직금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5원, 여기 한도. 근데 회사가 전년도까지 비용을 100 잡았으니까 시험에서는 전년도 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든 아니면은 퇴직급여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가 95원이 있다라고 줄 겁니다. 자, 요게 중요한데요. 자, 보시죠. 자, 그럼 우리가 세법상 우리가 요게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아래에 있는 게 연충의 설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충의 설정이 만약에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결산조정사항이면 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연충의 설정이 만약에 결산조정사항이면. 없죠? 결산조정사항은 뭐예요? 장부가 적는 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세법상 한도 범위 내에서 안 적었죠. 안 적었으니까 인정하니까 세무조정 없어요. 결산조정은. 이게 신고조정이면, 신고조정사항이면 연충의 설정이 있죠. 무조건 우리 신고조정사항은 세법상 금액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세무조정 합니다. 그러면 결산이다, 신고다? 신고조정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정되는 송금이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송금이다라는 거예요? 명확하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예금이 있어요. 실제로 추정되는, 우리가 퇴충은 외부 적립이 없어. 그런데도 우리가 미리 비용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얘는 추정되는 비용 맞아요. 외부에 적립이 된 금액이 없거든. 명확하지 않아. 하지만 연충 같은 경우는 외부에 적립한 금액이 있어야지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외부에 적립이 되어 있다라는 건 확실하게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하면 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송금이 명확한 송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정되는 송금이 아니라 명확한 송금이기 때문에 신고조정사항이다라고 불러요. 되셨죠? 그럼 신고조정사항이니까 세법상 비용 95 되게 송금 산입해야죠. 맞죠? 그리고 부채 차이니까 차감조정이 마이너스고 바로 들어가고요. 아우 머리 아파. 저도 머리가 아픈데 갑자기.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단기 지급의 세무조정입니다. 자, 일단 좀 칸이 모자른데, 일단 좀 아래다 써볼까요? 아래다 써볼게요. 요거를 여기다가 좀 해보면, 일단 퇴충부터 해보게, 퇴충. 자, 퇴충이 부채잖아요.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감소. 그러면 장부는 40을 감소해서 퇴충 40 감소. 네, 세법은 퇴충 2 감소입니다. 2 감소. 그럼 세법상 퇴충이 덜 감소하죠. 덜 감소한다라는 건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늘려야죠. 더 감소하면 더 줄여야 되는 거지만 덜 감소하면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채를 늘리니까 대변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장부에서 40 줄인 걸 세법에서 38 늘려야 2만 줄인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차이 나는 게 연충이죠, 여러분들. 연충. 그럼 장부는 연충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세법은 연충이 있고요. 연충은 부채예요.
그럼 부채가 차변에 있죠, 여러분들. 부채가 차변에 있으니까 부채 감소입니다. 연충 38.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오류정보에 끊으면. 그럼 둘 다 어떤 계정이에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계정이 다 부채잖아요. 그러면 이중세무정입니다. 맞죠? 우리 오류수정분계 끊었을 때 네, 재무상태표 계정의 숫자만큼 세무유정 나온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요거는 쉽네. 우리가 그래서 그 야매 해볼게요. 야매. 아시죠? 그죠? 해보면 이건 쉽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어차피 부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퇴충.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자본이 감소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유보. 맞죠? 자, 그 다음에 연충. 자, 부채가 얘는 감소하는 거죠. 차변에 있으니까. 그럼 부채의 감소는 자본의 증가. 그럼 자본의 증가니까 플러스 유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플러스 유보. 맞죠? 얘는 굳이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를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유보 앞에는 가산조정이고, 차감조정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유보 앞에서도 지금 머리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5시간 동안 이거. 특히 10장, 11장은 머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맨날 그래, 이게. 마이너스 유보 앞에는 차감조정, 유보 앞에는 가산조정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거 추인입니다, 추인. 이거는 아무리 쉬운 시험도 출제 무조건 합니다. 추인이라는 거 직감 되세요? 연충이 세법이 무조건 많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회사는 연충 안 잡거든요, 절대. 많았던 세법에서 더 없어지죠. 그럼 차이 나는 95 중에서 37은 해소됐잖아요. 8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추이는 언제 하냐면 많았던 곳에서 없어지면 차이가 해소됐으니까 반대 세무정 나온다. 그만큼. 그렇죠? 그래서 추인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여기는 안 써놨지만 얘도 추인입니다. 그래서 짜증나요. 퇴충이 있으면. 뭐도 추인이에요? 이것도 추인이에요. 이것도 유보의 추인입니다. 이거는 퇴충이 있어야지만 추인합니다. 왜요? 퇴충이 세법이 적잖아요. 지금 장부가 많죠. 장부가 기초에 1000, 세법은 기초에 5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그러면 장부에서 더 많이 없어지면 우리가 차이가 많았던 곳에서 더 없어지면 추인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추인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당연히 장부는 다 깔 거예요, 퇴충으로. 근데 세법은 퇴충은 일부 회사에서 나간 것만 까잖아요. 맞죠? 그럼 장부에서 더 없어졌죠. 많았던 장부에서 더 없어졌으니까 요거 추인이에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충이 있으면 정말 거지 같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퇴충이 있으면 연충 문제인데 퇴충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건 제끼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보셔야 돼요. 나중에. 맞죠? 나중에 보셔야 돼요. 실제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단기의 설정. 자, 요거는 우리가 퇴충은 추정되는 비용이죠. 추정되는 비용이잖아요. 명확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올해 한도는 빵인데 장부가 올해 퇴충을 140이나 설정했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140 요거. 요거는 올해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 거는 우리가 연충의 설정이죠. 맨 아래 거. 연충의 설정은 결산이 아니라 신고이기 때문에 요거 강제로 송금, 산입.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됩니다. 진짜 짜증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영상을 한 번 더 보세요. 근데 방금 영상 자꾸 오류가 나더라고요. 근데 미리 찍어 놓은 거 있기는 있는데. 죽을 것 같다, 진짜 머리가. 이게 머리가 아프지? 자, 그래서 15분 쉴게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아가지고 15분 쉬었다가 5시 8분에 5시 8분에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머리 깨끗하게 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깨끗하게.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좀, 근데 한국어가 잘 안 되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